네, 하나씩 콕콕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분석이고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이닉스 발표하면서 시장이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또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 순매수를 해주면서 2440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리할 수 있지만 일단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 추가 랠리에 대한 결정이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포인트 2400에서 더 오르게 되면 또 2500이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좀 시장이 조금은 저는 이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왔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인 것이지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을 좀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440선을 다시 이제 좀 회복을 했죠. 이틀 조정이 나오고 어저께 한 반 정도 이틀 조정 나온 거에 되돌림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7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한 13개월 정도 시장을 보신다라면 작년 7월 4일인가요? 그때 아마 16조 원 정도 마이너스 순매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순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6조 이상이 매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조 원 정도가 1월 달에만 매수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에 한 5조 원 정도, 5, 6조 원, 한 6, 7조 원 정도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행보세를 점진적 매수를 보여주다가 이번 1월에서만 7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매수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증시가 그만큼 외국인 집중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 또 그만큼 약간의 피로감도 놓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저께 나스닥이 12,5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해주면서 약간의 그 단기 이제 뭐라 그래요 추세가 상승 전환될 수 있는 좀 발판을 좀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S&P 500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라면 추세선 그 저항대를 좀 이제 돌파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하락장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담감이 있지만 크게 본다라면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시키는 모습이 이번에 설날 지나고 나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2,500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2,500에서 한 2,600 사이에 때까지도 좀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료로 제가 하나 보내드렸지만 PER하고 현재 지수대를 본다라면 또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네, 왜냐면 지금 빨간색이 선행 PER 지수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선행 PER 지수는 12.5배 조금 더 올랐으니까 12.5배 정도 선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2,500이면 이걸 지금 비교해 본다라면 21년에 한 2, 3월 달 증시 최고치에 있었을 때 선행 PER이 12배 정도 13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이 턴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면은 이것도 다시 주가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다음 분기 때 삼성전자가 4분기 때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다라면은 아직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바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먼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아주 많다라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와서 아마 PER이 이제 한 19배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도 조금은 가격 PER 대비 주가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약간은 이도저도 아닌 더 오르게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기도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FOMC 회의 결과도 뭐 저도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엇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다 보진 못하고 마지막 그 부분을 좀 봤는데 파월이 했었던 것 중에 제일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나왔다라 보고 있는데 시장이 FOMC가 현재 긴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물론 이게 틀리다라면 시장이 맞다라면 또 FOMC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재 FOMC가 긴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어떤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는 되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했죠. 왜냐하면 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뭐 물가가 더 가속해서 내려간다라면 뭐 이런저런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FOMC 파월에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마지막에 좀 던진 발언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아마 오늘은 상승으로 화답을 했지만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ECB 금리 결정 그렇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 있을 뭐 오늘 뭐 메타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메타가 지금 제가 본 게 10%가요? 21%. 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10%였는데 21%까지 주가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AMD가 11% 올라오면서 증시가 많이 올라왔지만 반대로 만약에 내일 새벽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의 실적이 만약에 조금 미스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라면 좀 시장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조정이라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점은 예. 작년 같은 저점을 깨면 조정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한 달 정도 행보하다가 올라왔거든요. 반등을 줬는데 그 다음에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 기간 조정이 아니라 그냥 바로 가격 조정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약간의 기간 조정을 주면서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올 때는 V자 반등의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은 바로 여기서 뭐 2,300이든 2,200이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옆으로 행보하다가 하락할 가능성을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르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좀 주거니 받거니 2, 3주 하다가 물량을 매물을 쌓은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형주는 의외로 그렇게 좋은 장세가 나오기보다는 뭐 제한된 반등, 오히려 중소형주의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여전히 뭐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덜 오르는 게 있다라면 자동차 쪽, 그렇죠. 어쨌든 뭐 실적이 좋게 나와주는 쪽이니까요. 그리고 좀 중소형주를 좀 보신다라면 뭐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뭐 통신 장비 쪽이라든지 또 미용 의료기 관련된 쪽. 물론 기존에 뭐 AI 로봇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다른 쪽으로 해서의 흐름들이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아직 잘 끝에만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앞에 코너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시장은 좋았지만 그래도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앵커님께서는 FOMC에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덜 나왔다라고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됐고요. 외국인도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이때는? 저도 사실은 지금 대표님하고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까 근데 PER 부분을 살짝 제가 설명을 드리면 PER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간일 때는 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PER이 갑자기 막 올라가 버립니다. 턴어라운드는 뭐냐면 적자가 났거나 수익이 안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돌아설 때 근데 주가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나 더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PER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좀 나와준다면 PER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건은 이제 실적이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PBR을 좀 보면서 바닥은 논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PBR도 사실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0.9배, 1배까지 트라이 한다면 2,600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한 게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가자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차트를 그으셨을 때 이게 좀 눌리면 2,400을 깨게 되면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중소형주 중에 여기 또 미용기기, 의료기기 저희 하우스에서도 사실 요새 좀 잘 밀고 있는 쪽이긴 한데 뭐 원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좀 보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비슷하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도 저번 주에 나오셨을 때도 사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음 주제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DDR5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SK하이닉스도 DDR4 줄이고 이제부터 DDR5를 늘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DDR5의 전성기가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악의 구간에 사서 호황일 때 사실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 타이밍을 그런데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타이밍을 오늘 대표님께서 잡아주시죠. 그 타이밍은 이미 좀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 2, 3주 정도 반도체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그 차트를 좀 보시면 먼저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고 나가지 못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를 좀 보자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설 전까지 삼성전자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1월 달에 1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V자로 올라왔었습니다만은 6만 원에서 딱 걸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6만 원에서 6만 뭐 1,000원 사이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모양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좀 움직임이 없었다, 못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이는 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낙에 좀 강하게 광풍이 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받쳐지지 못.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보여줬지만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간망세를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뭐, AI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뭐, 로봇은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뭐, 메타가 됐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고 보고 있어요. AI도 이번 챗 GPT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AI가 관련된 뭐,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의외로 작년 하반기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의 새로운 칩이죠. 그렇죠. 사파이어 FPG가 원래는 작년 3월에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1년 정도 늦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또 DDR5가 제가 기억한 게 맞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한 30% 이상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램이 작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막 이제 노트북이라든 이런 것들도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을 보여줬다라면 지금은 그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외로 수요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삼성전자가 거기다가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렇죠. 결국에는 공격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투자를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또 소부장 쪽으로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면은 이들 기업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업황 바닥이라든지 수익성 감소가 좀 덜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소부장 쪽은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주가는 좀 화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어제 엊그저께하고 뭐 최근 그러니까 어제를 제외하고는 이틀 동안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소부장 쪽은 조정이 없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DDR5라든지 뭐 EUV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다. 다만 기존에 나왔었던 좀
뭐 그 칩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볼 것인지 아니면 좀 새로운 종목을 좀 골라서 좀 볼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소켓 관련해서는 뭐 ISC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충분히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QRT 네오센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패턴이 중소형주인데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 조금은 순환매 성격으로 해서 많이 오르고 있어요. 또 이게 좀 테마와 좀 맞물릴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 반도체 쪽도 그러한 쪽에서 이제 그래서 좀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SSD 관련해서 혹은 뭐 그 기판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QRT하고 네오셈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뭐 새로운 기업들 좀 덜 올라온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뭐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메모리 쪽이 움직이려면 CPU가 좀 나와줬어야 했거든요. 네. 인텔에서. 왜냐면 CPU하고 D램은 뭐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DDR5 하려면 CPU가 성능이 좀 좋아져야 되고 성능이 CPU가 좋아지면 D램도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좀 지연이 됐다가 이제 출시가 됐고 삼성전자도 이제 투자를 유지하겠다. 어저께 하이닉스도 연말을 넘어가게 되면 수요가 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희망적인 콜을 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밑에서 우리가 지금 드러난 수요나 공급에 대한 이슈는 잘 다가오는 건 안 같지만 밑에서 이 중소형주나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올해 내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4가지 정도의 중소형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요즘엔 또 수급장이기 때문에 실적 외에도 수급이 어떻게 붙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럼 4기업 중에서 한 종목을 픽하고 싶다면 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워낙에 좀 그날그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수급의 흐름들도 중요하고 기술적인 흐름도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EUV 쪽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PSK라든지 뭐 HPSP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좀 EUV DDR5 관련된 쪽은 이미 좀 추세가 좀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지지선만 좀 확인된다라면 종목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조금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가 올랐다 싶으면은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화부터 하자라고 말씀드렸다라면 지금은 먼저 현금화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확인하고 현금화하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시다라면 혹은 종목을 순환매 장세가 나온다라면 뭐 좀 다른 종목을 좀 매도를 하고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을 해서 들어가 있으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하고 달라진 환경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은 살 거리들을 찾고 있고 민간 투자 쪽에서 DDR5로 봤다면 지금 세 번째의 이제 관건은 이제 또 정부 투자 쪽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부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또 우주항공 쪽을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좀 화답을 해주고 있는데 우주항공 하게 되면 상당히 먼 미래로 보이긴 하겠지만 또 곁들여서 생각하면 방산까지 연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실질적인 수혜주와 실적주, 스타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원래 항공 우주 테마는 좀 먼저 나올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미 작년에 뭐 윤 대통령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AI라든지 로봇이 이제 강하게 좀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조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그 스페이스X가 결국엔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앞으로
그 몇 년만 몇 년 지나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빛은 다 위성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 이유는 위성 그 제작 단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성을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발사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위성 통신 시장이 제 자료화면도 준비를 좀 했는데 네.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그 위성 통신 시장 규모는 한 130억 달러 네. 이상 될 거라 좀 보고 있고 위성 발사 대수도 상당히 높게 가속화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위성통신 시장은 2040년 같은 경우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5,846억 달러 정도 성장할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좀 이쪽에 지원을 좀 해주겠다 말을 하고 있죠. 어쨌든 1월 달이고 연초에는 정부 정책을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저 이쪽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에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1년 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 그렇죠. 1년 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앞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계속 봐야 되고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일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부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위성이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성 관련해서 좀 저궤도 위성이죠. 그러니까 고궤도 위성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 폰이 판매가 시작을 한 지가 제가 이번에 이게 두 번째 폰이니까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5년,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5G가 맞나? 라는 네, 느낌을 맞아요.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은 정부가 주파수 회수까지도 맞아요. 나올 정도니까요. 전국의 LTE, 그러니까 4G처럼 4G 정도 수준으로 5G를 깔려면 앞으로도 2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과연 투자를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통신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AI도 말씀드렸었고 뭐 메타도 말씀드렸지만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약간 5G로 대체가 안 되면 6G로 넘어가는데 6G는 뭐 더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궤도 위성으로 이것을 좀 커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조금 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핵심 인력이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좀 이전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또 상당히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저는 종목별 장세가 나온다라면 예. 하루 급등 나와서 많이 올랐다라고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약간의 급등이 나오더라도 좀 기간 조정이 좀 일시적인 약간 추가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장비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제노코라든지 뭐 솔리드 같은 기업들도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은 특화된 기업들이 좀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성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 중 하나가 아무래도 AP 위성 같은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네. 그렇다면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조정 뒤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최근의 패턴을 본다라면 여기서 이제 오늘 목금이니까 이번 주에 좀 큰 조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14,000원 전후로 해서 좀 옆으로 한 2, 3일 정도 행보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꼭 이게 이런 패턴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이고. 상한가를 처음에 기록을 했었지만 한 이틀 정도 쉬어주고 또 올라오고 또 하루 2, 3일 정도 쉬어주고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AP 위성이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간다라면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저께 첫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일 정도의 흐름들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위성이라는 이슈가 그냥 사그라든다 그러면 조금은 기간 조정이 길게 가겠지만 위성이라는 어떤 이슈가 계속 그 AI라든지 로봇처럼 계속 뭔가 계속 만들어 간다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건 못 가라는 생각을 갖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필라델피아도 오르고 AMD도 뭐 11%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성장주의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장주의 최고봉 중 하나가 우주항공인데 우주항공의 시대가 이제 막 그러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우주항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우주항공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관련된 산업은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끌고 왔었던 이슈였었기 때문에 말은 우주항공 하면 이거 언제 저걸 다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방산도 같이 끼어 있는 산업들이 많은 그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은 뜬구름 잡는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 작은 종목들은 좀 테마 시세성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사실 새로운 수요라고 하면은 우주항공은 저도 또 맞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그쪽에 또 새로운 청을 만들 만큼의 강한 어떤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기 수요는 아마 정부 쪽에서 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마중물을 나왔을 때 가장 시세가 좋을 때이긴 합니다. 네.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네, 뭐 분위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발사체도 갖고 그렇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의견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끝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